전격 인터뷰 새 지도부를 꾸린 조국 혁신당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서왕진입니다. 네. 자, 조국 혁신당의 조국 신임 대표가 대표 취임 후 24일 월요일에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제2막 선언을 했는데 지향, 문화, 태도 등 모든 면에서 다를 것이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의 조국 대표 체제하고 과거하고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우선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비대위 시간을 한 2달 정도 가졌었습니다. 예. 조국 대표가 사실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할 시간도 없이 네. 비대위를 발족했었고 당내 문제 때문에 예, 예. 그 과정에서 비대위를 발생시켰던 당내 비임 문제라든지 네. 또 당의 어떤 소통이나 당의 운영 어떤 시스템을 혁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한 2달 동안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고 예. 또 결정 발표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당원들의 어떤 참여나 당원들의 역할을 높이는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드는 문제 관련해서 네네. 당원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당직자들에 대한 평가를 직접 한다든지 네네. 핵심 뭐 정책 아젠다와 관련해서 당원 시민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한 100여 명의 당원들이 논의해서 그 주제의 어떤 정책 방향, 당의 어떤 방향들을 함께 결정하는 어떤 방식들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왔고요. 네네. 또 뭐 당내 비위 문제 관련해서도 네. 뭐 그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을 철저하기 위해서 윤리 감찰단을 두는 거라든지 예. 또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는 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네. 충분하고 안전하게 소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네. 고충심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비대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네네. 그 이전과는 좀 사뭇 다른 당의 문화와 운영 방식이 이렇게 드러날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를 2달 동안에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새 대표 체제에서 영순위로 가져갈 당내 과제 뭘까요? 우선 저희들이 그동안 일관되게 좀 이야기했던 부분은 첫 번째로는 내란을 좀 제대로 잘 청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특히 그 과정에서 여전히 내란의 어떤 본거지 역할도 했고 내란을 불러일으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단절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심판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지방선거인 것 같습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저희 당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네네.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네.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우리 당의 어떤 정책적 비전을 좀 더 구체화하고 국민들에게 좀 정확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잘 전달할 수 있는 준비라는 거 이런 3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되려면은 사실은 정치 개혁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잘 담아낸 개헌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더 발전시켜가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신임 대표 이제 선출 과정에서 결과가 98.6%의 찬성률이었어요. 또 경선이 아니었고 사실 단독 네. 출마하셨잖아요. 네. 조국 대표께서. 그래서 뭐 진중권 특임 교수의 경우에는 이 득표를 놓고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선출 방식까지 언급을 하면서 47년 만에 보는 재미있는 장면이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저희가 이제 창당한 지 사실은 2년이 안 된 신생 정당이고요. 예. 창당할 때부터 이렇게 당에 참여했던 당원들의 뭐랄까요 통합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아주 다양한 어떤 구성은 아직 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제한이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조국 대표도 작년 7월 전당대에서 사실은 대표로 선출이 됐었습니다. 2년 임기. 근데 중간에 이제 대법원 판결로 감옥에 갔다 와서 다시 복귀한 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중권 씨 이야기한 부분은 뭐 사실상 비아냥이라고 보는데 지적이라고 하기에도 아까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작년부터 겪었던 내란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뭐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네. 전두환을 칭송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지지하고 뒷받침했던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인 진중권 씨가 스스로 반성하는 태도가 오히려 필요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릴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최근 언론을 통해서 사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토론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대장동 사건 네. 항소포기 토론 추진인데 일단 궁금한 게 양 당 간에
토론 날짜라든가 장소라든가 어떻게 구체적인 조율이 지금 시작됐나요? 우선 전당대 마치고 월요일 날 최고위에서 저희 당에서는 뭐 토론 진행은 당연한 전제로 하고 네, 예. 그 세부적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측과 뭐 방송이라든지 또 장소나 시간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를 담당할 책임자를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그대로 듣지는 못했는데 네, 아마 네. 실무 협의가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요 토론이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일단 누가 토론으로 나서느냐. 네. 네, 이 부분이었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 그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 조 대표께서 이제 거절을 했고 장동혁 대표의 토론 제안은 또 받으셨어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 프로그램에도 이제 출연하셨던 황운하 의원께서는 네. 이게 좀 토론 주자 간에 좀 급이 맞지 않느냐 이런 표현도 예. 하셨거든요. 네. 뭐 한동훈 전 대표의 토론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우선 한동훈 대표는 현재로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요 당사자들 내지는 가장 책임 있게 이 문제를 다루는 정당들의 어떤 대표자로서의 어떤 위치나 책임성은 없는 일종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뭐 주장이나 의견들을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당대당 또는 당을 대표하는 책임자들 간의 어떤 토론의 당사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도 제가 조 대표한테 직접 물어본 건 아닙니다만은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무리한 조작 수사나 기소 행위를 한 검찰의 책임자지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무슨 문제가 있고 당당한 것처럼 주장할 뭐 그런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수사받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다. 그런 인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관심 사안 중에 하나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토론 참여 여부인데 조국 혁신당에서 혹시 민주당에 제안을 해 보셨을까요? 뭐 공식적으로 이미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 참여를 환영한다고 네. 사실상 제안을 한 셈인데 네. 민주당 쪽에서는 뭐 특별한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토론이 이제 성사가 돼서 진행이 될 경우에 조국 혁신당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얘기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뭐 토론 전략이라서 조국 대표나 또 준비하는 팀들이 뭐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내용을 듣지는 못했고 네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뭐 기본적인 요소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장동 항소포기 이슈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또는 검찰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를 뭐 가리거나 또는 제대로 환수해야 될 걸 못하거나 이런 문제처럼 프레임을 들고 나왔는데 예. 더 본질적인 것은 예. 사실은 이 과정에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또는 뭐 협박을 해서 특히 이재명이라는 당시 대선 후보 야당의 어떤 대표를 그 사안에 끌어넣기 위한 무리한 조작 수사와 기소를 자행한 것이 대장동 이 재판의 가장 본질적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개인 사업자나 개발업자들의 문제는 문제대로 있지만 예. 전체적인 재판과 수사가 진행해온 과정을 보면은 그런 구조적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였고 그렇게 무리한 조작이나 협박 문제에 대해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런 본질을 좀 이 토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네. 국민들께서 이 대장동 이슈에 대한 어떤 본질적 구조를 네네. 좀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토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이제 국정조사를 놓고도 네. 여야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입장 차이가 큰데 조국 혁신당 입장이 궁금합니다. 저는 뭐 국정조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조국 혁신당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 재판이 됐던 또는 뭐 김건희 수사가 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네. 검찰이 이미 권력화되고 정치 검찰화돼서 수사와 기소권이라는 검찰권을 굉장히 남용하고 자기 편에는 선방망이로 상대편에는 아주 심한 칼을 들이대는 방식의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드러내고 조사하고 또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 회복 조치를 해야 된다 해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와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이미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장동 이슈 하나만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그 법을 통과시켜서 그런 유사한
이러한 주요한 사안들을 함께 좀 조사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대응, 처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장동 항소 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들까지도 그렇습니다. 함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김건희 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네. 뭐 선물 받은 사건이라든지 그런 예. 부분에서 검찰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항소 포기를 하거나 아예 그냥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함께 다루면서 네. 문제를 좀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대표가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공동선언문을 서랍 속에 방치한다면 네.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 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이라든가 국회의원 비례성 확대, 원내 교섭단체 기준 완화 같은 기존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어요. 네. 일단 민주당 측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선 저희가 원탁 회의라는 게 대선 전에 있었습니다. 네네. 민주당을 포함해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개혁적인 5개 당이 이제 대선 전에 함께 합의를 했던 사안이고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헌정 질서를 제대로 잘 지키고 또 일종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개혁 정당들 간의 정치 연합이다. 네.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기준을 좀 정상화하는 거라든지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의 결선 투표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어떤 선거연합, 정치연합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합의를 다 했었고요. 예. 대선 끝나면 바로 그 부분을 이행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까지 했었는데 사실은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나 네.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아서 네네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들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제기를 한 것 같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고 예. 마침 오늘 또 정청래 대표를 조국 대표가 예방을 하게 됩니다. 네네. 거기서도 또 한번 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전에 중요한 정치개혁 사안들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또 책임 있는 역할들을 하고 진보 개혁 정당들하고 좀 합의를 해내는 것은 민주당의 당연한 책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미룰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 대표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만난 자리에서도 개헌, 국민투표법 개정 신속히 추진하자고 촉구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 정치개혁안이 이미 참 여러 차례 보도는 됐는데 지금 아직 이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닌 상황인데 당에서는 지금 지방선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어떤 일정,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우선 이제 전당대회 때까지는 저희가 비대위 체계였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의사결정이나 전략 결정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마치자마자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선거 전략기획단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네. 거기에서 지방선거에 관한 우리 기본 전략을 정하게 되고 또 조국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면서 네. 특히 당면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뛸 좋은 후보자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네. 우선 큰 원칙은 호남에서는 혁신 경쟁을 한다. 민주당하고 경쟁도 하는 네네. 혁신 경쟁을 한다. 네.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선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전히 내란 그 세력과의 어떤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심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선거 연대를 전국 단위에서 좀 진행한다. 이걸 기본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는 한편에서는 연대도 하지만 또 호남에서는 혁신 경쟁도 하는 그런 어떤 선거 모델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많은 논의와 또 민주당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공감과 참여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필요하다면이란 단서를 달았는데 정치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 공동교섭단체 추진 계획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우선 지난주에 민주당을 제외하고 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개혁진보 4당이 그러니까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5개 당 중에서 민주당만 빼고 네네. 4개 당이 정치개혁 연석회의라는 것을 발족시켰습니다. 아, 네. 그거는 원탁회의 때 합의했던 중요한 사안들을 민주당이 아직까지 전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 여러 차례 제안과 촉구를 했지만 잘 진전이 되고 있지
있지 않아서 네. 좀 더 강력하게 이 부분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연석회의를 만들었고요. 네. 그 연석회의에서 지방선거 전에 우선 급하게 진행해야 될 사실은 중요 선거일 때 총선이나 지방선거 전에는 항상 정치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그렇죠. 중요한 룰을 합의를 하지 예,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할 텐데 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태도를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네. 한다면 나머지 아까 연석회를 만들었던 네. 개혁진보 4당과 뭐 추가적인 어떤 의원들을 좀 영입해서 네.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정치개혁 과제, 예를 들면은 결선 투표제라든지 네. 특히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의 다양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중대 선거구제로 만드는 최소한 3,5인제로 만드는 이런 변화는 아주 필수적인데 네네.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진행하기 위한 원내 교섭단체를 원포인트로 좀 만들 필요가 있겠고 그런 협의를 네.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지만 국회 공동교섭단체라면 형식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20명의 의원을 모아야 되는 게 네. 일차적인 과제고요. 예, 예. 20명의 의원이 모이면은 그 공동 명의로 네.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네.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이제 국회 일정이라든지 예. 또는 뭐 정치개혁 특위를 만드는 뭐 의제를 제안하고 협의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 기존의 교섭단체인 민주당 국민의힘과 함께 동등한 대등한 자격으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한정해서 네. 진행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만 뭐 20명의 국회의원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저희 뜻만으로는 되지는 않고 네네. 상대가 되는 개혁진보 사당이라든지 네. 또 개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네.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서 이런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면서 올해 안에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걸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통령과의 만남 곧 이루어질까요? 뭐 어쨌든 제3당의 신임 대표이기 때문에 네. 또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스스로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것을 오히려 당의 방침으로 잡아서 네.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있고 또 과거 민주당 당대표 조국혁신당 당대표이던 시절에서 두 분 간의 어떤 협력과 또 교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늦지 않게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상호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일, 민주당이 조심스러워하는 일, 민주당이 반대하는 일 과감하게 할 생각이다. 이렇게 조 대표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걸까요? 하지 못하는 일, 조심스러워하는 일, 민주당이 반대하는 일을 과감하게 하겠다. 뭘 염두에 두고 우선 주요 가신 걸까요? 취지는 정치개혁 관련해서 정치개혁이요. 아무래도 민주당은 뭐 국민의힘하고는 차원은 다릅니다만은 또 거대 정당으로서 기득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치개혁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원탁회의 합의사항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이던 시절에 원탁회의를 구성해서 출발을 했고 중간에 이제 선거 때문에 네네. 박찬대 권한대행이 사인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도 공감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좀 적극적인 관심과 좀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이 하나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조국혁신당이 창당 시기에는 사실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한 조기 종식 요거를 깃발을 들고 쇄빙선 역할을 강력하게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한 단계가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서 예. 조국혁신당의 쓰임새 역할 또 가치 지향은 뭐냐 정책적 차별성은 뭐냐 하는 질문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이제 집권 여당이 되었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선언했듯이 중도 보수 정당의 어떤 위치를 점했기 때문에 좌측에 비어 있는 개혁적인 아젠다들 예를 들면은 불평등 문제 또는 뭐 저희들은 주거권과 같은 사회권을 어떻게 잘 강화시킬 것인가는 그런 정책들도 조세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보다는 좀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아젠다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이쪽 진영의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들을 조국혁신당이 충족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네. 그런 역할을 좀 자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큰 과제 하나가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은 0,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절반으로 줄이겠다.
국민의힘을 딱 겨냥을 하셨어요. 네. 이런 목표를 밝혔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목표 이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 세력과 제대로 재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대전시장 뭐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대전에 이장우 시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탄핵 시기에 탄핵 반대하는 집회를 직접 나가서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전히 국민의힘의 어떤 지방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는 좀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이제 선거를 통해서 그거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네, 네. 그런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개혁 세력들이 선거 연합을 통해서 강력하게 심판할 수 있는 국민들의 어떤 선택에 좀 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하겠다고 했지만 전국 선거에서 선거 연합을 제대로 이뤄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잠깐 거론을 하셨어요. 대전시장인데 네. 그렇게 조국 혁신당에서 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여기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또 있을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에 이제 저희 지방선거 기획단이 만들어지면 네. 전체적인 기획과 구체적인 후보 문제까지 다뤄질 거라서 제가 뭐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아까 대전시장이라든지 특히 내란 세력에 아주 동조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조국혁신당이 후보가 됐든 아니면은 뭐 개혁 세력 전체의 어떤 후보가 됐든 네. 좋은 후보를 잘 찾아서 네네. 제대로 심판하는 전략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같이 있어서요. 맞습니다. 그럼 조국 대표는 어느 선거로 나가시게 되는 건가요? 우선 조국 대표는 일관되게 6월에 예상되는 지방선거든 재보궐선거든 어떤 선거든 나가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국민들의 어떤 참여를 이렇게 모아내는 역할을 하겠다. 네.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을 결정하는 첫 번째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을 제대로 심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쓰임새가 좋은 곳 필요한 곳 여기에 배치가 될 텐데 그 부분은 사실은 조국혁신당만의 어떤 공천으로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선거연합 체계를 통해서 민주당 진보당 등과의 또 함께 논의해서 방향이 잡아질 거라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디든 꼭 출마해서 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락 연설에서 조 대표가 민주당과의 합당에는 선을 그으면서 독자 노선을 강조하셨어요. 그럼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호남에서는 경쟁, 나머지 지역에서는 선거연합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 그걸 건가요? 기본 틀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겠죠. 네. 뭐 민주당으로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연합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특히 호남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 저희가 창당할 때는 윤석열 검찰 독재, 지금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러나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까지를 다 장악하는 그런 어떤 일당의 어떤 독점 정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는 혁신 경쟁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또 통 큰 어떤 결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 당당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